ES300H의 스포츠, F스포츠죠. F스포츠 모델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이 차를 좀 타보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이건 배정이 안 됐고 저는 이제 일반 모델인데요. 다른 점이 이제 그릴 패턴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퀴가 19인치가 들어갔다는 거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서스펜션이 더 단단해졌다는 거, 그 정도 차이. 그리고 F스포츠 배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를 보면은요, 지금 열심히 좀 찍고 계시는데, 예, 빨간색 가죽이 들어가 있죠.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뒤로 와서 보면은요, 뒤로 역시 좀 더 강렬하게 이런 크롬 장식이 더 짙은 색깔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더 다부진 모습, 더 넓어 보이는 모습, 그렇게 좀 디자인을 더 강렬해 보이게 했죠. 일반 모델입니다. 일단 크롬이 더 뭐라 그럴까, 밝은 색이죠. 근데 이제 그릴, 그 스핀들 그릴의 패턴은 얘도 똑같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강렬해 보입니다. 어그레시브해 보이고. 제가 처음에는 이 스핀들 그릴하고 렉서스의 그 삐죽삐죽 뭐가 이렇게 선이 많고 복잡한 삼각형 사각형이 아니고 다각형이죠. 막 이렇게 막 지저분하다 막 그렇게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이렇게 디자인 요소를 많이 집어넣었었거든요. 깔끔하지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처음엔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ES로 오면서, 신형 ES로 오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정리가 잘 됐습니다. 여전히 강렬하고 삐쭉삐쭉 뭐가 많고 선도 많고 한데요. 이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선이 연결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멀리서 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하나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몸매와 비례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그대로 이어받았으니까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디테일을 보면은 이렇게 그릴에도 뭐가 이렇게 패턴이 많고, 헤드램프도 이렇게 뭐 삐쭉삐쭉 들어갔다 나왔다 막, 그리고 옆에 이렇게 가니쉬 장식도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은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ES300H,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만 파는데 얘는 분명히 에코죠. 편안한 차, 렉서스 자체가 그 편안함을 추구하는, 편안함과 그 럭셔리를 추구하는 차인데, 겉모습은요 굉장히 세 보입니다. 이렇게 강렬한 겉모습만큼 이제 주행 성능이 아주 강렬하고 세진 않지요. 그렇지만은 그 디자인이, 이제 렉서스의 디자인이 굉장히 이제 무르익었다. 이제 스핀들 그릴로 대표되는 렉서스 디자인이 처음엔 제가 불호였는데 지금은 이제 호로 바뀌고 있고, 요즘은 참 잘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 그러니까 면과 선과 점과 면과 선, 그 선 정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게 잘 된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입니다. 페이스리프트라 그랬죠.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안 페이스리프트 모델 7세대 ES의 그 차이점은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릴 패턴입니다. 이 그릴 패턴이 이제 그러니까 구형 모델, 전 모델은 그냥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모델이 그 패턴이고, 얘는 이렇게 좀 가로 패턴이 좀 들어간 거, 이런 부분이 좀 차이점이고요. 그거 이외에는 뭐 거의 차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외부에서는요. 렉서스 ES 신형 페이스리프트의 달라진 점은요, 사실은 인테리어에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냐고요? 이 스크린입니다. 이 빅 스크린이 사이즈도 커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게 전에는 약간 이렇게 뒤쪽에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저는 이게 데크가 돼 있었었는데 그냥 여기 끝에까지, 낭떠러지 끝에까지 스크린도 앞쪽으로 달려와 가지고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가까워지니까 터치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예전에는 렉서스가 터치 스크린보다는 요걸로 이렇게 패드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했었는데, 요즘 뭐 현대를 비롯해서 뭐 많은 메이커들이 이 빅스크린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칭찬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렉서스도 그걸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승하고는 막 지저분한데요,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최대한 깔끔하게 버튼 수를 줄이고 한다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공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밑에 좀 약간 안 보이는 부분에 잘 안 쓰는 거지만은, 예를 들어 통풍 시트라든지 선쉐이드라든지 이런 부분, 뒷좌석 뒷유리 선쉐이드, 그리고 통풍, 그리고 엉따 시트, 이런 걸 이제 여기다 해놨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메뉴와 그 세팅 설정 메뉴하고 그 터치패드가 있고, 이쪽에는 오토홀드와 전기체 모드로 갈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분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조금 이걸 찾는데 좀 헤맸습니다. 그런 부분이 차이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건 똑같습니다. 바뀐 게 없죠. 왼쪽 이걸 누르면은 ESC를, 스테빌리티 컨트롤을 이제 껐다 켰다. 이거는 드라이브 모드죠. 이제 위로 올리면 스포츠, 아래로 하면 에코, 여기를 누르면 일반 모드. 저는 이제 RPM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 스포트 모드로 좀 놓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서 이제 중간에서 리셋을 하고 다시 왔는데 지금 26.4 찍혀 있거든요. 요건 나중에 또 체크를 해볼게요. 뭐 공인연비보다는 엄청 잘 나오는, 훨씬 잘 나오는 렉서스 특유의, 하이브리드 특유의 그 미친 연비. 마크 레빈슨 오디오, 이것도 렉서스의 시그니처죠. 인테리어는 그렇게 크게 변한 게 이거 하나이지만은 이게 제일 크죠. 이렇게 터치 스크린을 진짜로 이렇게 당겨서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부분이.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분리형 플로팅 스크린을 사실 가장 처음 적용한 메이커가 렉서스거든요. 요즘은 이걸 다 적용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보다 좀 실용적으로 쓰기 편하게 하겠다는 이제 그런 심산으로 이렇게 운전자 쪽으로 더 가깝게 끌어들인 점, 이런 점 환영할 만한데, 이게 지금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하고 이 차하고 이게 잘 조화가 이루어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게 뭐 그래픽 그 화면도 그렇게 화상도가 높다든지 그렇지 않고요. 쓰기가 조금은 더 어색한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뭐 이것도 뭐 쓰기 나름이겠죠. 이제 뭐 맵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 마틀란 거를 쓰고 있는데 그닥 그렇게 훌륭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인테리어 다 구경을 했을까요? 이건 또 뭐야? 이게 우드 그레인이었구나. 오픈포 블랙 우드 그레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그냥 플라스틱인 줄 알았거든요. 렉서스가 플라스틱을 쓸 리가 없죠. 그래서 짙은 밤색 가죽과 검은색 두 가지 투톤으로 되어 있고, 인테리어는 플라스틱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거 이런 부분이 좀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이 다 말랑말랑한 소프트한 재질의 인조 가죽이나 우레탄으로 되어 있다는 거. 특히 이제 사람의 몸이 닿는 부분은 아주 고급스러운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다는 거,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차 한번 타고 나가 볼게요. F 스포츠는 원래 가운데 이렇게 빨간 동그란 계기판이 들어가는 게 사실 특징이죠. 그래서 이렇게 RPM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 신기해. 이 동그란 그 시그니처 그 클러스터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옆에 그 G-포스를 보여주는 이런 또 아주 훌륭한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멀이나 이제 그걸로 가면은 RPM 게이지는 사라지는데요. 그래도 G-포스를 보여주기 위한 그 클러스터가 나오면서 이게 달라진다는 점, 이런 점이 참 괜찮습니다. 신기하네. 스포츠 플러스도 있어. 와, 이걸 받았어야 되는데. ES300H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단 먼저 스포츠 모드를 놨어요. 그 이유가 이 RPM 구동하는 거, 엔진이 어떻게 가동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자,
뭐 시작은 늘 그렇듯이 저는 과속방지턱을 넘으면서 가죠. 과속방지턱 하나 넘어 보겠습니다. 네. 그 렉서스 특유의 부드러우면서 천천히 충격을 흡수하는, 그래서 바디 모션이 아래 위로 천천히 출렁까지는 아니고 움직이면서 안락한 승차감을 주는 듬직한 모습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승차감입니다. 이제 렉서스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 누누이 여러 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2500cc 애킨슨 사이클 4기통 엔진과 그리고 120마력 하는 그 전기 모터, 그리고 몇 마력인지 알 수 없는 또 하나의 전기 모터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삼위일체, 트리니티 그러는데 삼위일체가 돼서 움직이면서 차를 구동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변속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어가 바뀌면서, 아니면 CVT처럼 벨트로 그 기어비를 변환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어비를 바뀌면서 속도에 따라서 그 엔진 RPM을 맞춰주는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엔진이 발전기를 돌려서 그 전기로 모터를 돌려서 가는 게 120마력이고요. 그리고 발전기를 돌리다 남은 여분의 출력을 또 연결을 해주는, 모터에다 연결해줘가지고 힘을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218마력을 내는 특이한 하이브리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엔진 RPM을 엿가락 하듯이 맘대로 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보통 이제 CVT 그러면은 가속합니다. 그러면 이제 왕 하고 이제 올라가다가 계속 왕거려요. 근데 이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왕거리지를 않고 중간에 한번 왕 하면서 이제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 거죠. 배터리를 충전한 다음에 다시 RPM을 떨굽니다. 그래서 RPM이 너무 왕왕거리면은 이게 주행 질감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RPM을 떨구면서 약간 그 기어가 달린 트랜스미션이, 예를 들어 가지고 킥다운을 해가지고 2단에 들어갔다 다시 3단으로 떨어지고 4단으로 떨어뜨리는 것 같은 그런 걸 모사를 하는 거죠. 쭉 가다가 보세요. 뚝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빠릅니다. 보통 CVT는 계속 하고 돌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떨어지는데, 토요타 하이브리드는 이게 굉장히 빨리 RPM 떨어지기 때문에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조금만 밟아도 이렇게 그냥 항속 RPM에서 얘가 이렇게 딱 해주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주행 질감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부분이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심지어 그 F 스포트 모델을 제가 다른 기자분 거를 잠깐 타봤는데요. 영상 들어갑니다. 이 영상에 보시면은 진짜 기어를 바꾸는 것처럼 그 기어 변속을 모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수동 모드가 있어가지고 패들 시프트로 이제 수동 변속도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진짜 그럴싸하게 변속이 모사가 됐다는 거, 이런 점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렉서스는 일단 정숙성이 강점이죠. 그래서 참 하부 소음 같은 건 참 잘 억제돼 있고, 이제 문제는 엔진 소음 자체가 조금 이거 시끄럽지 않냐, 그런 좀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렉서스가요. 근데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 들어오면서 이 다소 거친 듯한 이 2.5리터 엔진의 그 소음을 조금 더 잘 틀어 막은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들어보실래요? 좀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잘 덮어진 느낌이 분명히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마음에 들고요. 아까 실내 리뷰하면서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터치가 됩니다. 전에는 이렇게 좀 뻗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더 가까이 와가지고 터치가 아주 쉽게 돼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됐고요. 근데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좀 답답한 느낌은 드네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는요. 급가속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도 조금만 밟아보겠습니다. 급가속을 할 때는 CVT처럼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또 왕 하고 처음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 느껴지죠. 모터보트가 이제 막 그 추진을 하면서 나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제가 다른 캠리를 시승할 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쭉 이제 밀어주면서
가는 느낌, 이런 부분이 이제 일반 그 가솔린 엔진과 좀 다른 점이겠죠. 힘이 충분합니다. 218마력의 시스템 출력이거든요. 이 크기를 끌고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꽤 안정적으로 차를 밀어주고, 그리고 정말 그 엔진 소리가 물론 아직도 좀 거친 그 4기통 숨소리는 들리는데 이게 상당히 한 30% 정도 억제가 됐다. 더 조용해졌다. 제가 이렇게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이제는 에코 모드를 놓고 이제 이 차의 그 본질인 에코 크루징을 좀 할 건데요. 이 차가 그 레인 키핑이 있거든요. 레인 키핑이 있는데, 레인 키핑 시스템이요. 여기 보세요. 네. 차선을 벗어나려고 그럴 때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또 잘 하나요? 네. 차선이 벗어나려고 그럴 때 이제 약간 넣어주는 약간 미디게이션 기능이고요. 이게 완전히 레인 센터링 기능을 유지를 하려면은요,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센터에 딱 유지해가지고 하는 그 반자율 주행 있죠.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 그 스티어링 휠 핸들 모양만 켜놓으면은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 안 돼 있어도 지가 그 센터를 맞추는데, 도요타나 렉서스는 그렇지 않고 그 크루즈 컨트롤을 켜야지만 센터링 기능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가운데로 안정적으로 잘 맞춰서 가고 있죠. 이제 이런 부분이 또 좀 차이점이 되겠죠. 그리고 15초 지나면은 경고등 들어오고, 또 15초가 지나면 이제 핸들 진동이 오고 삐삐 하면서 끄겠다고 이제 위협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또 다른 점이 되겠죠. 네, 인천대교를 탔습니다. 인천대교는 대부분의 구간이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 시멘트 포장이 좀 소리가 많이 나죠. 가로로 그 물기를 파놔가지고 지금도 들리는데, 이 소리마저도 잘 가려져 있어요. 확실히 사일런트죠. 렉서스 하면은 조용한 걸로 30년 전부터 조용한 걸로는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이 ACC 레이더 크루즈 아니면 현대차 같은 경우 HDA 이런 이 반자율 주행, 요즘에 그 반자율 주행 보조 기능이요, 이렇게 장거리 주행을 할 때 참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는 그냥 도로의 도로 상황에만 좀 유의하면서 긴급하게 제동을 한다든지 그 운전을 할 준비만 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릴렉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내가 직접 100% 다 운전을 한다 그러면은 등받이대에서도 좀 떼고 약간 이렇게 앞으로 잡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발도 항상 브레이크, 악셀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다리도 좀 긴장하고 있고, 이 상체도 긴장을 하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오토 크루즈를 이렇게 반자율 주행을 놓으면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진짜 안락의자에 앉아가지고 가듯이 가면서, 진짜 무슨 돌발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그때만 살포시 브레이크만 딱 밟아주면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고 안전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방은 주시하고 이제 전방 상황에 항상 대비를 하셔야겠죠. 이러고 딴짓하고 문자 보내고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라는 기능이 아니니까 그건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 기능을 이제는 이것도 상향 평준화가 됐죠. 한 2, 3년 전만 해도 이게 잘 되는 데가 있었고 안 되는 데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상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렉서스 ES300H 하이브리드, 우리나라에 딱 맞는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딱 맞는 고급차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0km당 100g이 안 되는 친환경 차거든요. 연비도 좋고요. 17.1이요. 근데 지금 17.1이 아니라 21.8을 찍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크루즈 컨트롤을 놓고 그냥 에코 주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요, 공인 연비보다 실연비가 잘 나오는 차, 그리고 고속 주행에서도 잘 나오고, 특히 렉서스 하이브리드는 시내 주행 가다서다 할 때도 참 연비가 잘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러다 이제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좀 많이 내면 좀 연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한속도 근방에서의
그 크루징, 장거리 크루징에는 연비는 뭐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스팔트 구간이 왔네요. 얼마나 조용합니까? 진짜 고요 그 자체죠. 승차감 좋고 고요하고 연비 좋고 편하고 있을 거 다 있고 오디오 좋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차에 있어 자동차가 갖춰야 될 모든 덕목을 다 갖춘 차입니다. 게다가 요즘 디자인도 좋아요. 뭐 반일 운동, 불매 운동, 일본 차 불매 운동 막 그런 것까지 막 벌어지면서 일본 차들이 한때 된소리를 맞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지만은 렉서스와 토요타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또 아직도 잘 팔리고 있는 이유가, 선전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상품성이에요. 차를 잘 만드니까 사람들이 욕을 해도 차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이유하고 이제 소비자들의 그 소비, 구매하는 거하고는 좀 분리가 돼야 되겠죠. 굉장히 스마트한 초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럭셔리 카 마켓에서 이 가격대에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F 스포트 모델도 의외에 제가 잠깐 한번 얻어 타봤는데 의외에 괜찮네요. 진짜 이건 가솔린 차 같이 약간 그 모사 변속도 하면서 스포티함을 더 강조했고, 그리고 서스펜션도 더 좀 조여진 부분이 사실은 그게 제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토요타 아발론처럼 약간 튀는 느낌도 많이 제거한 렉서스스러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ES300H를 산다 그러면은 F 스포트 모델을 살 것 같아요. 좀 비싸긴 하지만. 토요타 그 렉서스는 항상 차 만드는 거는 참 옳죠. 잘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포츠한 스포티한 차라고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제가 이걸로 와인딩 주행도 몇 번 해봤는데 스포티한 주행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꽤 잘 만든 차,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렇게 불만이 있을 것 같지만 별로 불만이 없는 CVT지만 또 CVT스럽지 않은 잘 만든 차입니다. 렉서스 ES300H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리뷰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인천 영종도 인천공항을 갔다 온 지금 평균 연비가요 22.8이 찍혀 있네요. 네, 이 정도면은 공인 연비를 상회하고 제가 신경 안 쓰고 운전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또 톨게이트에서 또 하이패스가 안 돼가지고 섰다가 가야 했거든요. 섰다 갈 때도 거의 급가속을 했고요. 이럭저럭 좀 제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달렸는데, 물론 과속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맞춰서 달렸는데 이 정도 연비가 나왔어요. 괜찮네요. 연비 참 잘 나오네요. 제가 타고 있는 소나타 하이브리드보다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고급차가 연비도 이렇게 잘 나오다니 부럽다.